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세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민심을 들여다보는 쇼미더민심 코너입니다. 윤희용 대표,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2,004명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무선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이 6.4%.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자, 요 전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원래 30분인데 사실은 이거는 시간 늦는 경우는 없거든요. 기자회견을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요. 30분이면 딱 합니다. 좀 늦춰지고 있겠죠. 안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네, 45분이 됐는데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예, 뭐 긴급하게 뭐 문구를 조정할 사항이 있다라거나 예, 아니면은 뭐 이제 정치인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늦지막히 등장하는 게 바로 주인공의 모습이라고 일부러 좀 늦게 등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8시 30분에 그러니까 이거는 15분이나 기다리게 하면 늦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정시에 아마 하는 편인데 안 되는 거 보니까 조금 뭐 문제가 있겠죠. 아마도 이제 당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이제 기자회견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예. 아마 일단은 뭐당 지도부 등 어디에서 완강하게 그것을 이제 만류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런 것 읽혀져요.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되는 건 아닌가 추정됩니다. 맞습니다. 30분이면 30분에 기자 이거 문건 다 만들어 놓고 기자들 오면 바로 얘기를 합니다, 통상. 예. 근데 지금 17분 정도가 더 소요가 됐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지금 당이 아니면 지도부가 꼭 해야 되겠냐. 예. 제발 하지 말아 달라. 그럴 가능성이 좀 그러면 이제 있어 보입니다. 추정컨대 예. 기자회견 내용은 제가 단일화 당에서 지정해주는 이 단일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오늘부터 임하겠습니다라는 건 절대 아닌 것 아닐 같죠. 테고 그런 거 30분 했겠죠. 아닐 테고 어쨌든 지금 굉장히 당과 충돌되는 사안 그렇죠. 뭐 이제 이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뭐 심리적으로는 이미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측의 이 어떤 간극이라는 게 이미 멀어질 대로 멀어진 상황이어서 네. 이런 그 어제 밤에 이루어진 선관위에 실제로 다시 일정을 잡아서 이양수 사무총장을 선관위원장으로 또 임명을 그렇죠. 하고 당 지도부가 무리하게 또 오늘 무슨 TV 토론회를 오후 6시에 개최를 한다. 엄밀히 얘기하면 인터넷 토론회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 토론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여기에 일단 실제 응할지 입장을 밝힌 바도 없고요. 네. 그리고 이런 무리한 일정 자체를 가처분 신청을 이미 넣어놨기 때문에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일정을 지도부 쪽에서 잡은 거를 이미 뭐 무산시키고자 가처분 신청 즉 법적 대응까지 지금 해놓은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극적으로 받겠다 하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낮죠. 일이고요. 낮죠. 예, 떨어지는 낮다고 일이어서 봐야 되겠죠. 아마 이제 당무 우선권을 발동을 2차례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나는 공식적으로 내가 당 대표 그 이상의 존재인데 이런 식으로 비대위와 지도부가 군다면 당장 사퇴하라. 이런 압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도부가 지금 리더십이 네. 사실상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여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 외부에 있는 인사잖아요. 한덕수 이제 후보가 그러면 굉장히 사실은 이제 신뢰를 갖고 이것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야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른바 원로들이라고 있어서 그 진보 진영에는 원로들 같은 경우 있어서 좀 이것들을 꾸려가게 하고 합의하게 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리더십이 작동되는 것이 맞습니다. 옛날에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지금은 이제 보수에는 그게 좀 잘 없으니까 당 지도부가 그 리더십을 발휘해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당 지도부 아무런 이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막무가내 좀 무리하게 이것을 이제 추진하게 되면서 실제 될 수도 있었던 상황, 좀 늦게라도 될 수도 있었던 상황 자체를 아예 이제 파국으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이 상황입니다. 돼버렸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바로 결정을 한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그러면 뭐 다시 왜냐면 후보 등록 기간이 있으니까 만약 그 뒤에 해버리면 진짜 국민의힘 후보가 없어져요. 만약 결정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그래서 법원에서는 오늘이나 내일 바로 결정한다고 그러고요. 김문수 후보가 곧 나와서 입장을 발표하는데 이거랑도 아마 연관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당 사무와 관련돼서 네. 사법부가 실제로 이렇게 중요한 뭐 이게 중대한 사안이고 정말 중대하죠. 중요한 사안이니까 당연히 법리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네. 이게 또 정당 사무라는 특성이 있어서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감히 좀 예상하기 좀 어렵겠네요. 네.
네. 뭐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가처분이 이제 결과가 나올 것까지 막 감안해서 지금 하는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나오는 대로 저희가 좀 전달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 조사했던 거 표집 성향부터 우리 박영식 에디터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 보는데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입니다. 오늘 조사의 표집 성향은요. 보수, 중도, 진보, 보수가 824명, 중도가 434명, 진보가 745명이고요. 이걸 세분화해서 기준을 좀 나눠봤는데 적극적 보수가 461명, 다소 보수가 363명, 중도가 434명, 다소 진보가 444명, 적극적 진보가 301명으로 이렇게 분포가 됐습니다. 자, 이거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지난 1일 날 있었던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상고심 결과 이게 납득이 되냐 안 되냐 이거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방식도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예, 선고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이 52.5%로 높게 나왔고요. 네. 선고 납득된다가 44.6%로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8%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잘 모르겠다가 2.9%이고 이게 실제로 지역별, 뭐 이제 이념별 또 연령별 기준이 다 다르긴 한데요. 예상하시는 것처럼 뭐 중도 진보층에서는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응답이 지금 과반 이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별로 보면 우리가 좀 흔히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곳 그리고 캐스팅 보트로 이제 분류되는 충청권 이쪽에서도 강원 제주에서도 과반 이상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이 나왔다라는 점. 반대로 뭐 영남권이나 뭐 70세 이상 연령별로 보면 이런 분들은 납득한다가 또 과반 이상이어서요. 아하. 어쨌든 이 결론을 가지고 좀 뭐랄까 생각들이 좀 나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정당 지지층들이 다른 대표님. 건 당연하잖아요. 네. 달라도 근데 너무 다릅니다. 지금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90.1%는 잠깐만요. 네. 지금 김문수 후보가 지금 직접 나왔다니까 곧 그 장면 직접 보고 이야기 좀 더 이어갈게요. 그 2의 유도제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입니다. 5월 3일 전당대회 이후 저는 한시도 마음 편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제가 직면한 것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저 김문수 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자격이었고 그 결정적 사실은 어젯밤 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 싸워왔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태는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습니다.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덕수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이 열리고 있을 때 대행직을 사임하고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것입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전에 계획한 듯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경선 후보들은 모두 들러리였습니까?
한덕수 후보는 당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강압적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습니다. 단일화는 시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합시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합시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의 길입니다. 단일화를 해봤자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도 못합니다. 저 김문수는 당 지도부에 요구합니다.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강제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합니다.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움의 전선으로 나갑시다. 저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김문수는 이 시간 이후에도 한덕수 후보와 나라를 구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강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나라를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이 반민주적이고 강압적인 폭거를 막아내겠습니다. 저 김문수 정정당당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싸울 줄 아는 후보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 잠시 들어봤는데요. 예상한 대로입니다. 아주 정말 강하게 나가네요. 그냥 내가 할 길 가겠다. 지도부 만약에 나를 어떻게 강압적으로 단일화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재판도 재판이지만 당무 우선권 발동시키니까 그만해라. 하려면 내가 내준 스케줄대로 가자. 다음 주 수요일 날 뭐 토론회 같은 거 하고 그렇게 지금 아주 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지금 어젯밤에 이루어진 사실상의 당 지도부와 당권파들의 죄송한 표현인데 내란을 지금 진압하겠다고 그런 모습이에요. 또다시 이 김문수 후보가 당무 우선권이라는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상황이다. 야, 당무 선권 발동. 예, 라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한시도 마음 편한 시간이 없었다라고 자신의 어떤 감정을 또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김문수를 왜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지도부에게 묻고 싶다. 한덕수 후보에게는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지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당무 우선권을 발동했는데 이게 지금 첫 번째가 아니고요. 네. 여러 차례 이미 지금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겠다라고 긴급 입장문을 통해서 밝힌 바 있는데 지도부가 이거 자체를 그냥 정말 깡그리 무시하고 있었죠. 뭐 여론조사 하겠다, 전원위원회 하겠다, 전당대회 일정 잡았다. 게다가 어제는 선관위까지 다시 개최해가지고 선관위원장을 심지어 김문수 후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은 이양수 사무총장을 선관위원장으로 앉히는 일까지 벌어졌고 네. 게다가 오늘 6시에 그냥 강제로 단일화하기 위한 인터넷 TV 토론을 하겠다라고 또 공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내일 6시까지 불과 24시간도 좀 더 시간을 쓰긴 하겠습니다만은 일자는 오늘과 내일이라고 나오는데
한 36시간도 안 되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 후보를 만든 다음에 전당대회에서 다시 추인을 받겠다. 이 지금 플랜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지난주에 뽑힌 이 후보에게 저는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로드맵을 제시한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하자. 등등의 로드맵 제시하고 이 문제가 아마 어제 이게 보도가 일부 되긴 했는데요. 차명진 전 의원이 그 문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뭐 돌렸어요. 근데 네. 기사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게 그 문건이 이제 한덕수 예비후보 관련된 내용이죠. 그게 이제 뭐 문건에 국민의힘 문건이라고 차명진 전 네. 의원 쪽이 공개를 한 건데 그 문건의 진위 여부는 아직 파악은 안 되고 됐습니다만 있어요. 차명진 전 의원이 주장한 내용에 따르자면 이건 뭐 김재원 전 비서실장도 일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실제 후보가 포스터 사진을 촬영하러 갔는데 같은 스튜디오에 한덕수 후보가 앞서서 찍고 있었다더라. 그러니까 일정이 겹친 걸 들킨 것이죠. 근데 이게 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서 알고 보니까 차명진 전 후보가 확보한 국민의힘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자면 아하. 거기 안에 손학규 전 대표를 저녁에 만나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원래 한덕수 지금 예비후보 일정이잖아요. 한덕수 그게 후보의 일정이 왜 국민의힘 문건에 있습니까? 비공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일정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문제네요. 이제 이게 만약에 비공식적으로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고자 하는 또 다른 플랜이 이제 물밑에서 가동되고 있었다고 하면 김문수 나는 정말 바지 사장인 거냐라는 그렇죠.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한 어제 폭로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조선일보라든지 뭐 아시아투데이라든지 여타 언론에 이 내용을 폭로하기 위해 자료를 줬는데 보수 언론들인데도 불구하고 보도가 안 됐다. 안 해줬다는 라는 거죠. 주장을 어제 차명진 전 네.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했고요. 이 사실은 보도가 이뤄진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괴하고 지금 오늘 긴급 기자회견하고도 대표님 조금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협상을 해서 한다 예. 하더라도 본인을 배제하려고 하는 시도가 그러니까, 명확하다고 보여서 판단이 보이니까. 드니까 일절 그것을 응할 필요가 이제 없다고 내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들어간 그런 이제 매몰 비용도 워낙 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강경하게 이렇게 입장이 나온 상황인데 네.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이 8일이잖아요. 네. 사전 투표는 29일에 시작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일 정도 남은 거예요. 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너무 진짜 사전투표 따지면 20일 정도 남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11일 후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오늘이 8일인데 오늘 결정이 안 돼요. 그럼 9일, 10일 나오잖아요. 예. 11일 날까지 뭐를 해서 하긴 힘들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틀 사이에 협의하고 뭐를 후보 단일화 한다는 게 사실상 물리적으로 오늘 지나가면 어려워지는 국면이 네. 돼버릴 수밖에 없고 이 정도 강경하게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다시 마음을 되돌린다라고 보기가 합리적으로 이제 보기 힘들고요. 예. 그러면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으로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만두느냐, 네.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가서 개인 선거 비용을 준비하면서 단일화를 다시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대로 가느냐인 네. 부분인데 그것이 개인이 이제 많은 선거 비용을 써야 되는 문제이고 네. 또 당에서 지원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원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게 되면 한덕수 후보 또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후보 단일화로 안 되면 등록이 안 되면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만두겠다 그거 왜 얘기를 그런 하잖아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발언은 사실은 배수의 진을 친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각도 가능하지만 좋게 보면 사실은 협상에서 이거 너무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안 좋은 발언이죠. 저는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니까. 배수진을 쳐야 되는데 자기가 빠져버렸어. 입수해버렸어요. 저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예, 끝까지 가겠다 해야 국민의힘 되는데. 후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해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언이 제가 봤을 때 주변에 이제 있었던 어떤 이제 메시지 전략가가 붙었을 텐데 사실 굉장히 좀 아마추어적인 멘트였어요. 한덕수 아마추어, 후보의 맞아요. 예. 저는 이제 그만둘 수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가게 되면 이러면 의지가 약화될 거고 본인이 또 내뱉은 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김문수 후보의 최종 후보로 치러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여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높다고 얘기할 가만히 수밖에 있으면 없네요. 김문수잖아요. 본인 안 한다면서요. 요거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야전에 오래 있었지만 예. 짬밥이 우리 짬밥이라고 한덕수 표현하죠. 후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거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싸우는 방법을 안다고 본인이 지금 본인 입으로 얘기할 정도였는데 방금
그제 있었던 한덕수 후보의 관훈 토론회 발언 중에는 자신의 아내와 관련된 무속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발끈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어제 JTBC 단독 보도로 드러난 2022년에 이 배우자분이 JTBC 기자를 만나서 직접 이 무속과 관련돼서 거론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저희가 지금 다 옮겨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뭐 명리학, 관상, 내가 잘 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후보가 얘기했던 토정 비교를 보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아니에요. 오늘의 운세. 실제 무속에 심취한 사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게 만드는 최소한 보도가- 명리학을 본인이 전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그게 또 나와버렸기 때문에 예. 그 보도가 뭐 결정적일지 모르겠지만 이 국면에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고 감각이 있잖아요. 네. 그 보도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단일화를 실제 한다고 하더라도 꿀릴 게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미쳤다고 자리를 내주겠는가? 게다가 이게 이 검증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자명할 텐데 뭐 시간은 나의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오늘 이런 기자회견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예비 후보 혹시나 당의 어떤 시나리오대로 알고 그것에 반응해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지금 한 상황이고요. 자, 저희 뭐 여론조사 지금 좀 소개를 좀 더 해드리면 바로 이걸로 좀 가보죠. 단일화 관련해서 한덕수하고 김문수하고 지금 두 사람 단일화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질문 한번 드려봤는데 뭐 이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예. 일단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단일화 관련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총리의 단일화 44.3%가 반대고요. 41.6%가 찬성, 잘 모르겠다가 14.2%인데 뭐 20부터 2030 그리고 70세 이상에서는 단일화 찬성 답변이 우세했고요. 70세 이상에서는 또 그 과반 이상으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네. 충청권, 영남권에서는 특히 단일화 찬성 답변이 우세한 상황이고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 쪽으로 가보면 네. 83.2%가 단일화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사한 것도 나와 있어요. 83% 이상 나왔더라고요. 이거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82.82%인데 그 비슷하게 나왔죠. 그 수치도 참 재밌어요. 예. 빨리 빨리 좀 해라. 좀 제발 좀 빨리 해라. 시비를 일부러 이전에 만든 좀 것 해달라. 같은 그 수치를 일부러 만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두 자릿수까지 보도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빨리. 네.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단일화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는 억울한 게 맞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를 최종적으로 후보를 밀어준 것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1대1로 그냥 경쟁력 붙었으면은 아마 김문수 후보가 안 됐을 수 있거든요. 못 이긴다. 근데 거기에 이제 단일화에 누가 더 적극적이냐, 개방적이고 열려있냐, 할 것이냐라고 하는 단일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원하는 당원들이 몰표를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 상황이 이제 황당한 것이어서 김문수 후보 또 비판을 받는 측면들도 있을 텐데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두 사람을 놓고 단일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하냐라는 조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당연히 한덕수 후보가 월등히 높단 말이죠. 네.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높아요. 지금 응원을 좀 받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아하죠. 왜냐하면 다른 이제 지난번 경선할 때는 김문수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이 참여하는 조사에서 제일 낮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한덕수 후보가 높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마음이 바뀐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배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 배치다. 예, 배치표에 따라서 아하.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한덕수 후보로 가는 분위기구나.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라고 하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주류와 맞물려 있구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자, 상대적으로 핍박받는 사람에 대한 선호를 반대쪽 진영의 지지자들은 그러네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지금 요것도 한번 보시죠. 지금 한덕수, 김문수 또 이재명 이렇게 가상 대결 지금 여론조사 나왔었죠. 그것도 박영식 에디터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3자 예. 가상 대결입니다. 요건 이준석까지 포함해서. 네, 요건 이제 리얼미터 조사이고요. 네. 대선 후보 3자 가상 대결을 보면 일단 김문수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46.6%, 김문수 27.8%, 이준석 7.5%, 없음이 13.8%고요. 한덕수로 넣었을 때는 좀 더 높습니다. 7% 포인트 정도 높고
약간 46%인데 높긴 하네요. 이재명 46.5, 이재명 후보는 그대로인데요. 똑같아요. 한덕수 후보가 34.3%, 그리고 이준석 5.9%, 업승이 11%여서 이게 이제 착시 효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문수 후보를 넣었던 조사와 비교해 봤을 때 이준석 쪽에서 혹은 업승 쪽에서 잘 모름 쪽에서 한덕수 쪽으로 좀 더 포선이 옮겨온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김문수 한덕수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3자 구도에서의 경쟁률은 한덕수 후보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게 근데 의미를 크게 둘 수 있나요? 좀 큰 차이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도 어쨌든 이제 조금 한덕수 차이가 후보가 있네요. 예.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를 했다면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한덕수 후보가 유리했을 유리했을 가능성은 것이다. 그건 틀림없어 그러니까 보이는- 김문수 후보를 또 막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많이 보시면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잖아요. 네. 27.8%. 예.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로 전제하고 물어본 거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이제 이 리얼미터 이 조사에서는 40% 가까이 나왔거든요. 아. 그런데 그 당의 대표 대선 주자 전제하고 물어본 것은 30%가 안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 하면 후보가 됐는데 당 지지층조차 다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다 받지를 못한다.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당의 정당 이제 후보가 뭐 이 정도 지금 시면 90% 정도는 당 지지층을 일단 흡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0%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빅텐트를 또 논의한다. 네. 그러니까 당 지지층조차도 어떤 후보에게 마음을 몰아주지 않고 있는데 또 외부와 단일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지지자들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 이 얘기는 이제 찬탄 후보, 반탄 후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찬탄 후보는 한동훈 후보였잖아요. 네. 참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아하하. 그러니까 그 세력이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국민- 상황이네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선거가 임박한 이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고 단기간에 이것을 복원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준석 후보는 뭐 그 지지율이 굉장히 위협적인 수준으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상당히 두 자릿수로 올라갈 가능성. 김문수 후보가 나온다면 의미 있는 지지율을 득표율을 얻을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는 10%만 상황이죠. 받아도 절반 정도 보존을 받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후에 이제 본인이 보수해서 예, 정치적인 이제 위상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번 선거는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면 이준석 후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TV 토론 오히려. 등에서 오히려 이제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거의 될 것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주목도가 이제 이준석 후보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후에 이준석과 한동훈 이제 보수에서 경쟁하는 흐름들이 그런 이제 상황.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게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것이냐, 다음 전당대회 한동훈 후보 나올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가장 큰 고려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변수가 상호간에.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정당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정당 지지율을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6.4%, 국민의힘이 35.9%, 개혁신당 2.9%, 조국혁신당 2.6%, 진보당 1%, 없음이 8.5%였고 그 외 다른 정당이 2.3%였는데요. 지난주 조사 대비 이 민주당은 2.7% 상승했고요. 국민의힘은 3% 하락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보면은 이재명 대법원 선고 전에 있었던 조사 대비 그러네요. 올라갔다라는 예. 대목이고 오히려 집계를 국민의힘은 했다는 거네요. 오히려 경선이 진행되고 후보가 선출됐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진데 그거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3%가 하락했다라는 대목이 좀 뭐랄까 주목되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인사이다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